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6일 오전 10시입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달라지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의료 대란에 대한 대책입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이 핵심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하던 이야기가 다르고 저녁에 하던 이야기가 다르고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거기 정책실장이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의사들을 보고 통일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의사들의 통일안은 이미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명 정원을 보류하든지 백지화하고 그리고 재논의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2,000명 백지화 또는 원점 재검토로 의사들의 의견은 통일되어 있는데 정부 의견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조선일보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 올해 의과대학 정원을 제외한 모든 논의 가능하다. 올해 의과대학 정원 제외한 모든 논의 가능하다.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올해 늘려버리면은 내년에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체면 지켜주는 범위 안에서 뭐 좀 해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올해 의대 정원 제외한 모든 논의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내질러 놓은 2,000명 정원 늘리기 요거를 올해말이라도 좀 지켜가도록 해주기만 하면은 그 다음 해부터는 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가봐야 알죠. 이런 아침에 달라지고 저녁에 달라지는 이런 정부를 누가 믿습니까? 정부는 어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어제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 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은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누차 언급한 바 있다. 의료계가 단일 정원안을 갖고 오면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와 함께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정부는 또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도 의료 인력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안건으로 다루는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여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버스 지난 다음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대책을 2,000명 발표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서 만들었어야죠. 그렇다면 여기 재논의할 필요도 없고 여기 뭐 메커니즘 운운하면서 새삼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뒤늦은 뒷북치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맨 앞장서가지고 2,000명을 내질러 놓으니까 그 뒤수습한다고 관료들이 욕을 먹어가면서 고생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올해는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는다. 딱 이래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5대 병원부터 이제 마비 상태로 들어간다. 동시에 의과대학 교육 현장이 초토화된다. 의과대학 약 19,000명 재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휴학 상태로서 수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충 잡아가지고 3만 명 이상의 의료 인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5년에 걸쳐가지고 의사를
지금보다 10,000명 더 늘리겠다 했는데 이미 정책이 엉망이 돼가지고 그 3배인 30,000명의 의료 인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총선에 지고도 의료 대란으로 총선을 날리고도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서 국가기관을 아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아주 세계적 권위를 가진 우리나라의 원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어제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전염병 사태에서 보았듯이 의료는 제2의 국방입니다. 군 미필자가 군 통수권자가 되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의료 경험이 전무한 보건, 교육 관련 고위 관료들마저 의료 전문가들의 말을 짓밟아 버리고 무시하니 앞으로 나라가 걱정되고 국민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큰 언론사들도 무슨 약점들이 잡혔는지 진실은 알리지 않고 정부의 왜곡된 발표만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니 한심합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은 역대 정부의 어떤 실책보다도 가장 심각한 실책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려는 행위는 의료개혁이 아니고 의료개혁입니다. 지난 정부 때 사태가 발생하니까 총리께서 원로 의료인들을 관저로 초청하여 자문을 구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갑재 선생님, 비굴하게 엎드려 숨죽이고 있는 죽은 대형 언론사들을 대신하여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원로다우신 또 이 문제를 넓게 보는 이런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석 교수 모시듯이 원로들을 모셔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종교인들 100살이 넘으신 교수들을 앞세워가지고 자신이 불리한 처지를 변호하려는 그런 비겁한 짓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준석처럼 당당하게 하라 이겁니다. 정치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글입니다. 지난 전염병 사태에서 보았듯이 의료는 제2의 국방입니다. 군 미필자가 군 통수권자가 되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의료 경험이 전무한 보건, 교육 관련 고위 관료들마저 의료 전문가들의 말을 짓밟아 버리고 무시하니 앞으로 나라가 걱정되고 국민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큰 언론사들도 무슨 약점들이 잡혔는지 진실은 알리지 않고 정부의 왜곡된 발표만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니 한심합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은 역대 정부의 어떤 실책보다도 가장 심각한 실책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려는 행위는 의료개혁이 아니고 의료개혁입니다. 지난 정부도 사태 발생 시 총리께서 원로 의료인들을 관저로 초청하여 자문을 구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갑재 선생님, 비굴하게 엎드려 숨죽이고 있는 죽은 대형 언론사들을 대신하여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마음에 새겨지는 게 이 글이네요. 군 미필자가 군 통수권자가 되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하느라고 군대 안 갔답니다. 무슨 부동신강 뭐 하는 그런 이유로. 군대 갔다 오면은 최소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 가서 배우는 게 보고 의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상관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는 거. 그런데 군대 안 갔다 온 황교안, 군대 안 갔다 온 윤석열 두 사람을 보면서 아, 저거는 군대에서 2등병만 돼도
1등병 될 필요 없이 2등병만 돼도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로 교수님께서 지금 의료 사태를 군대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니까 더 실감이 납니다. 적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게 군대의 역할이고, 의사들은 병마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킵니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국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한국의 의사들을 향해서 국가 권력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적행위입니다. 적을 이롭게, 여기서 적은 병마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그리고 병이 도지고 퍼지고 치료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병마와 싸우는 의사들을 총공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적행위고 일종의 반역입니다. 여기 원로 의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대 정부에서 최악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인데, 비겁한 언론이 오늘도, 어제도, 아마 내일도 이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지 않고 무너지는 의료를,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있는 의사들을 공격하는데 한국 언론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